다가구 전세를 아십니까? 모르고 거래하면 당신도 먹잇감. 네,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알아두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가구와 다세대는 대표적인 빌라 유행이다. 건물 외관만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다세대는 각 호가 개별 등기된다. 즉 101호와 102호 등이 전혀 다른 물건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3층 빌라에 한 층에 두 호씩 존재한다면 다세대 건물의 경우는 주택이 총 6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3층 빌라에 한 층마다 두 호씩 존재하더라도 같은 그 건물 자체가 다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수는 6채가 아니라 한 채에 불과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세대는 각 호마다 개별 등록이 되고 다가구는 통 건물에 가구 수가 호수가 많다고 해도 한 채로 하나로만 등록이 된다. 요것이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이네요. 자, 그러면 다가구가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된 까닭은 법적, 행정적 맹점 때문이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다세대 주택의 101호 전세를 구한다고 치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한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다른 전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번에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 101호의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절대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믿어서는 안 된다. 다가구일 경우. 어처구니 없게도 다가구는 한 건물이기에 해당 등기부 등본에 다른 호수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한 102호 전세 계약, 201호 전세 계약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맹점이 있군요. 그런데 대부분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가구 전세 사기의 경우 건축주와 중개인이 공모해서 사기를 치는데 다가구 102호, 201호 등 엄청난 전세를 들여놓고는 101호 세입자에게는 다른 호에는 전세금이 절정된 게 없다. 당신에게만 전세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속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세대의 전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중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는 인터넷상에서의 등본에는 다른 호수의 전세 계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다른 호수의 건물 가치 이상의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순간 후순위인 101호는 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리게 됩니다. 해당 세입자가 다가구의 다른 세입자 계약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꼭 반드시 여기 중요할 점은 그냥 주민센터 가서 떼주라고 하면 안 떼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얻어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모르는 독자 그리고 다가구의 인터넷 등기를 믿는 독자는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세 사기가 존재한 국가에서 이 해결 가능한 문제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분은 쓰셨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 수수방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전입신고. 이거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타워 팰리스를 포함한 모든 주택이 전세 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냐면요. 세입자가 만약 전세 계약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효력은 신고를 한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일이 아니라 이 일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이사하고 당일 가서 바로 확정일자를 하잖아요. 그럼 확정일자를 하고 나면 이제 다 했어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길 그 다음날에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루의 시간이 있잖아요. 전세 사기꾼들은. 그래서 이 시차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즉 오전에 전세 계약을 한 후에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춰놔서 당일 오후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낸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세 계약을 오전에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당일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당일 오후 대출을 해준 은행이 선순위가 된답니다. 이야, 참 너무 불공정하죠. 그래서 세입자는 본인이 선순위, 은행이 후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이 계약일 다음이 되는 문제 역시 충분히 고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70% 이상이 젊은 세대가 계약 관계를 찬찬히 살피지 못했다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맹점을 열어놓은 상황, 즉 정부 잘못이 존재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참 이런 거를 당해보지 않고서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저도 이 신문을 보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딱 있는데요. 일단 다세대는 단독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데 다가구는 전체 한 건물 자체가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를 뗐을 때 다른 호수에 전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맹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띄지 말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계약 후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출력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근데 뭐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들면 절대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떤다? 계약을 안 쓰면 되는 거죠. 네, 명심하시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꼭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을 해주고 또 이미 당했다면 또 해결 방법이 있겠죠. 멘탈 부여잡고 꿋꿋하게 법치 국가이니만큼 믿어보자고요.